안녕하세요, 미어캣TV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차량은 QM6 LP 모델입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에 구독자 1000명 돌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형님들. 네,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가격은 투싼, 크기는 산타페입니다.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2376만원부터 2946만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효자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시면 LED 풀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릴과 범퍼 아래쪽 부분이 바뀌긴 했지만, 그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저희 군대 가면 철조망 있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가까이에서 보시면 딱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 철조망 느낌 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범퍼가 약간 좌우로 많이 빠져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차가 와일드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 사이즈를 조사하다 보니까 투싼보다는 19.5cm가 크고 산타페보다는 9.5cm가 작습니다. 그러면 이 폭은 어떠냐? 투싼보다 0.5cm가 좁아요. 왜 좁지? 아무튼 좁아요. 근데 투싼보다 좁은데 실제로 딱 보면 좁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와일드한 직선 라인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를 보시면 둘드로의 559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에 크루젠 타이어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제 생각에는 연비를 생각했다면 18인치 타이어가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QM6 이런 가스차의 19인치는 조금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게 나PD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측면을 보시면 강한 캐릭터 라인이 잡혀있진 않습니다. 둥글게 잡혀져 있는데 여기가 둥글게 나왔다가 이쪽이 홀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제 허리처럼. 네, 홀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홀쭉하게 해놔서 앞바퀴와 뒷바퀴를 더욱더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차가 더 작아 보이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시죠? 후면 디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면 디자인도 전면과 마찬가지로 이런 디귿자 형태가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선 라인이 굉장히 많이 강조됐죠. 근데 이제 국내 소비자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QM6 왜 모하비처럼 계속 우려먹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QM6 입장에서는 국내에 먼저 출시가 되고 뒤늦게 해외에 진출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너무 빨리 바꿔버리면 해외 소비자들은 사자마자 차가 바뀌었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디자인으로 조금 더 길게 우려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이 그만큼 바뀌지 않는다는 거는 디자인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플러가 숨어져 있어요. 이거는 그냥 디자인적으로만 적용이 돼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트렁크 공간, 도넛 탱크가 들어가 있는 트렁크 공간을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세요. 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테일게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이쪽 부분 도넛 탱크가 이 아래 제 바로 엉덩이 아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5cm만 손해를 봤습니다. 원래는 제 등 뒤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머리 잘 썼어요. 바닥에 쫙 깔았습니다. 트렁크 공간에서 손해 본 거는 5cm, 높이 5cm 밖에 안 봤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리고 있어서 왜 가리고 있어, 공간 좀 보여주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골프백을 싣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눕혀서 1, 2층으로도 쌓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짐을 많이 실어야 할 때는 2열을 폴딩해야 됩니다. 근데 이 뒷문 열고 폴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로 이 좌우측을 보시면 이거를 당겨 주시면 폴딩이 됩니다.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한쪽은 지금 안전벨트에 걸쳐서 폴딩 안 되는데, 폴딩을 됐을 때는 좌측을 보시면 요 정도의 넓이가 나오고, 폴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요 정도의 넓이, 비교 분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것 중에 하나가 도넛 탱크가 있으면, 이제 가스통이 있으면 사고 났을 때 어떡하냐,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도넛 탱크는 사고가 났을 때 바닥 쪽으로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차가 추돌을 했을 때 도넛 탱크가 바닥으로
바닥으로 깔리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실내 디자인을 보시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브라운 시트가 적용돼서 실내는 굉장히 깔끔하고 이뻐요. 누구처럼? 이뻐요. 그리고 살짝 디컨 느낌으로 해서 지금 핸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디컨 느낌으로 해서 핸들이 적용되어 있고, 가장 궁금해하실 이 계기판. 계기판은 무려 색도 5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계기판을 보시면 무려 5가지 모드로 해서 색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죠. 초록, 빨강, 파랑, 보라, 노랑까지 해서 총 5가지 색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센터 패시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산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가로형 디스플레이어가 적용되지 않고 세로형 디스플레이어가 적용됐습니다. 8.7인치입니다. 세로형과 가로형의 차이가 뭐냐면, 세로형은 운전할 때 리치존, 제가 움직이지 않고도 손을 그냥 가까이 뻗으면 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조금 실내가 좁아 보인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가로형으로 했을 때는 리치존이 멀어진다, 내가 운전을 하면서 몸을 살짝 앞으로 빼서 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단점이 있죠. 그에 반해서 차는 더 커 보인다, 실내는. 그런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8.7인치를 사용했을 때는 메뉴를 들어가는 거 보시면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메뉴를 들어가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죠.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나오게끔 설계를 해서 그렇지, 생각을 해보면 엄청 느린 편입니다.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터치를 하고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이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비를 들어가 보면 이제 주행을 할 때 에어컨을 들어가려면 여기를 터치해야 돼요. 여기를 터치하고 에어컨, 바람 세기를 키우고 다시 내비로 와야 됩니다. 이게 조금 불편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를 보시면 세로형으로 적용돼서 좁게 보이죠? 아무래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왜, 지금 비유를 하자면 지금 뭐 아이폰 10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이폰 4 때 화면, 아이폰 6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로 화면이 많이 작다, 이런 부분들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게 비상등, 그렇게 좋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비상등이고 이게 오토 도어록. 근데 이거를 잠기고 열리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꾹 누르면, 왜 저희 그 주행 중에 문이 잠기는 거 있잖아요, 시속 몇 킬로 이상 가면. 그게 세팅이 됩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에코, 뭐 통풍 시트, 이게 자동 주차라고 하네요. 요게 아쉽게도 무선 충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자리가 어느 정도인지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피디가 뒷자리에 타봤을 때는 머리 공간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무릎 공간도 굉장히 많이 남고 확실히 크기는 산타페에 더 가깝습니다. 아쉬운 게 뭐냐, 열선 시트가 보통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들어가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뭐, 근데 이제 뒷자리에 2명이 탔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누르면 괜찮은데, 뒤에 3명이 탔을 때는 이제 열선 시트를 어떻게 킬 거야,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했나? 약간 그게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아쉬운 게 있다면, 보통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되면 이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쪽이 없고 제 어깨 뒤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트렁크에서 이제 뭐 땡길 때나 아니면 와서 땡길 때는 이쪽이 편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쪽에 하나 만들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USB 선 2개, 송풍구, 생각보다 작지만 자그마한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QM6 가스 LP 차량의 시승, 힘이 없는지 아니면 뭐 차량이 하드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러 가시죠. QM6 LP 가스 모델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승하기에 앞서서 QM6 그 가속력 부분에 있어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제로백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뭐 제로백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가속력이 느리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가스차인데 그나마 잘 나오네 괜찮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사람 기준마다 다른데, 가스차는 이 차량은 달리기 위함으로 만들어진 차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차를 타보면 얼마 전에도 시승을 했었고 하루 동안 시승을 하고 그 전에도 시승 차량을 한번 탔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앞에 엔진이 있고 뒤에 도너 탱크가 있어서 그런지 무게 배분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방지턱이나 어떤 요철 구간을 넘을 때 진짜 스무스하게 넘습니다. 그거는 진짜 기가 막혀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진동 소리 들리나요? 차선을 잡아주지는 않지만 이게 차선 보조, 경보음을 줘요. 그래서 왼쪽으로 많이 닿으면 왼쪽에서 진동, 왼쪽 스피커에서 진동이 들리고, 오른쪽을 넘으면 이제 오른쪽에서 진동이 들립니다. 레전드. 예. 차를 이렇게 탔을 때는 SUV인데 세단 탄 것 같은 되게 조용함이 있어요. 진짜 차는 조용해요. 차는 조용하고 뭐 이렇게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오진 않은데 그래도 노면 소음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스포티지 더 볼드를 탔을 때는 바람 소리가 더 많이 들어왔었는데 QM6는 노면 소음에서 조금 더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스포티지하고 QM6하고 비교를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저희 마덜 차가 이제 스포티지 더 볼드여서 1.6 디젤입니다. 많이 타봤는데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제가 운전했을 때 운전하면 편하지가 않아요. 뭔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느낌? 딱딱한 핸들링, 뭔가 불편한 이런 딱 그게 느껴지는데 QM6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나피디라면 QM6 가스 앤 뭐 스포티지 더 볼드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QM6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젊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면 조금 답답해 할 것 같아요. 이 차량 연비를 말씀드리면 시내 주행은 7.7km, 고속 주행은 10.1, 복합 연비는 8.6km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13km도 가고 그 이상도 가는데 제 생각에 이제 13km 가고 거의 연배는 2배 조금 안 나게 차이 나거든요. 2배 가까이. 근데 가스 가격과 경유차의 가격도 거의 뭐 2배 가까이 차이 나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뭔가 쌤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제가 오늘 주제 말씀드린 대로 투싼의 가격으로 산타페의 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추천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일단 하차감이라고도 하잖아요. 차에서 내릴 때 외부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너무 좋고, 물론 단점도 있겠죠. 뭐 부품값이 비싸다거나 뭐 그런, 그리고 뭐 서비스가 좀 안 좋다거나 이런 단점이 많긴 한데 그런 거 감안하고도 사볼만 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주행 중에 에어컨을 틀거나 할 때 에어컨이 이제 화면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지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켜고 주행 중에 에어컨을 들어가려면 여기를 터치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를 터치한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로 풍량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 쪽으로 오냐 발 쪽으로 오냐 그런 걸 또 따지려면 이런 거를 또 만져줘야 돼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어컨 부분은 바깥으로 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랫지방 살다가 서울 쪽만 가도 내비게이션 많이 쳐다보고 눈이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에어컨도 틀고 이제 손을 만지려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에어컨을 틀었다가 다시 내비로 가려면 어쨌든 한 번 더 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지향적인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에어컨을 아직 여기다 포함 안 하고 독립적으로 시켜놓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시승하고 있는 이 차량은 알리 시그니처 모델로 최고급 모델로 옵션을 다 더했을 때는 3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기본 가격은 2,946만원으로 굉장히 낮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낮냐면 이게 산타페보다는 9.5cm가 작고 투싼보다는 19.5cm가 더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3천만원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거는 셀토스와 똑같아요. 그러면 셀토스 사냐 아니면 QM6 LP 사냐, 크기로 따졌을 때는 무조건 이 차 살 거예요. 왜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이제 자리에서 은퇴하신 분들이거나 골프 많이 치러 다니잖아요. 그럼 골프백도 싫고, 아니면 이제 뭐 짐을 많이 실어야 되거나 한다면 저는 이 QM6 LP 많이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제 빠진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주행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오토홀드 기능,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주행보조 시스템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있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크루즈 기능과 차선 경보, 잡아주진 못하고 경보음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차 크기에 비해서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차는 진짜 조용한 것 같아요. 차 하나는 인정. 신호위반이죠. 방금 지나간 차 신호위반. 이제 시내 쪽에 들어와서 주행을 한번 해보면, 방지턱을 넘을 때 제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방지턱은 진짜 잘 넘어요. 현대기아가 방지턱 넘는 거에 굉장히 세팅을 잘하는데 QM6도 그 못지않게 세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조용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투싼이나 이제 차들을 보면 DCT 변속기가 들어가요. 변속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DCT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저속에서 그 울렁거린 거, 살짝 이런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바보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 굉장히 심해요. 진짜로 속도 변속도 제대로 못하고 왕 이러고 꿀렁거리고 그런 게 있는데, QM6는 CVT 변속기가 지금 적용돼 있어서 굉장히 조용해요. 어차피 조용한 차에 시끄럽게 할 거 없으니까 잘 맞아 떨어져요. 조용한 차에 변속도 조용하고 꿀렁거림도 없고. 아마 산타페, 소렌토 이런 차들, 아니면 뭐 투싼, 스포티지 타시는 분들이 이거 타면 하이브리드 차 탄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차가 좋습니다. 그리고 신형 포터나 봉고, 아니면 모든 차들, 소나타, 어떤 차든지 협찬을 해주시면 나PD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이나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실 분들이나 궁금한 거, 1000명이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날까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에 미어캣TV라고 치시면 나와요. 그거 팔로우는 안 해주셔도 돼요. 팔로우 안 해주셔도 되니까 DM 보내주시면 제가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장비는 어떤 거 써야 되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짜 딱 맞게 설명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타 DM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거기에 맞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심장이라고 그러죠. 제가 항상 심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배기량이 1998cc에 19.7토크 140마력입니다. 딱 들었을 때는 이거 K3랑 아반떼랑 토크 마력 이런 게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거의 비슷해요. 얼마 차이 안 나요. K3가 1.6에 아마 15.7토크에 123마력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차는 나는 이제 과속을 안 하고 뭐 차 천천히 탄다, 그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요즘 고속도로에서 과속해봐야 나오는 거는 그거 암행순찰차한테 걸려서 세금 내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아 맞다, 그거 말씀 안 드렸다. 제일 좋은 게 이게 직진성이 차가 진짜 좋아요. 이 직진성은 진짜 끝내주게 좋아요. 직진성은 딱 놓으면 차가 되게 잘 가요. 그래서 이 부분 개인적으로 드는 느낌이, 저가 느끼기에는 세팅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농담 치자면 이제 이래서 주행보조가 많이 빠졌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또 이런 거에 또 죽자고 댓글 다시면 안 돼요. 네? 또 뭣도 모르고 또 뭐 하네,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어캣TV의 나PD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차량을 협찬해주신 차주분, 그리고 지금도 영상을 찍고 있는 제 마이 프렌드 구지석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고개 숙여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게 해주신 분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앞으로의 구독 눌러주실 분들도 네 정말 감사드리고, 이 차량은 저렴한 가격대에 정말 차가 잘 나왔어요. 말 그대로 나는 조금 싼 차를 원하지만 높은 가격은 부담스러우니까 저렴한 가격대에서 넓은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차 구매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 아마도 i30 N9 스포츠카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 SUV만 올린 것 같아서 다음 편에는 i30 N9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거 인사 한번 해줘야지. 또 서운해한단 말이야 안 하면. 미어캣. 감사합니다.